김두기입니다. 이번에 7장 바람진동입니다. 바람진동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바람과 풍공하, 7장 2절 구조물의 진동, 바람에 의한 진동이죠. 그 다음에 7장 3절 그 진동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짓는 거, 내풍 설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서브 세션으로 풍공학, 바람, 공기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절 바람과 풍공학입니다. 바람과 풍공학입니다. 바람이란 것은 주로 태풍, 큰 바람, 센 바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풍공학에서 먼저 바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한 2~3개 정도의 태풍이 상륙하고 있고요. 기상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2060년 정도는 태풍의 개수가 매년 7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극심한 피해를 준 태풍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에 리스트 표에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도 태풍 루사, 여기 루사가 있죠. 루사 2002년 루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혹은 일일 강수량 1위 굉장히 집중으로 때린 거고요. 그 다음 재산 피해 1위로 기억되었고요. 그 다음번에 2003년에 온 매미 같은 경우는 순간 최대 풍속, 우리는 설계에서는 10분 평균 풍속을 쓰는데 여기는 순간 최대 풍속, 순간적으로 계측된 걸로는, 강릉에는 더 큰 게 계측됐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계측된 것은 제주 고산의 60m/s, 지금까지 계측된 순간 풍속으로는 제일 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1분 평균 풍속이 이 정도이고 10분 평균 풍속이 이 정도인데 60 넣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태풍은 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보다 더 세지만은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점점 약해져가지고 혹은 지상에 도착하면, 육지에 도착하면 약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측된 순간 최대 풍속이 요 매미가 원래 태풍의 크기보다는, 동남아에서의 태풍의 크기보다는 세기보다는 작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강풍으로 기록이 됐고요. 매미로 인해 가지고 부산 컨테이너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골리앗이 11대가 무너지고 궤도를 일타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안 해수의 침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1층을 거주 지역이 아니라 주차장 등 다른 지역으로 시설로 활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필러티 구조물이 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2000년 이후에 주로 국내에 도착한 주요 지진들, 더 큰 지진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도 많고요. 사망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고 피해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면 자연재난 중에서 지진보다 바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주 발생하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뭐 바람 하시는 분, 지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별난의 논리는 있지만은 둘 다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면 어떻고 지진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구조물의 진동을 일으키니까요. 진동으로 인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에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큰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빌딩이 고층화되고 높아지고요. 건축 구조물이 교량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고정하중, 자기 스스로의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고정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고강도 재료를 개발하였고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구조물의 단면을 줄일 수가 있고 경량화된 구조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구조물이 덩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다 보니까 유연성이 큰 세장 구조물이 됩니다. 가늘고 긴 구조물. 세장 구조물은 바람이라든가 지진에 진동하기 쉽고 특히 높은 건물, 장지간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유 주기가 바람에 진동하기가 쉬우므로 풍화 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은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화 중은 불확실성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구조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풍공학, 윈드 엔지니어링이 관련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내풍 설계, 윈드 레지스턴트 디자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나왔네요. 바람은 지진과 함께 구조물에 고려되는 주요한 이벤트성 외력이지만은 구조물이 고층화되고 그 다음에 장대화될수록 교량이죠. 이건 건물이고요. 구조물의 주기는 고유 주기는 장주기로 되고 단주기 성분이 많은 지진보다는 장주기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렇게 장과 단이란 것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바람과 지진을 비교했을 때 지진이 바람에 비해서 단주기 성분이 많고 바람이 지진에 비해서 장주기 성분이 많다. 서로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이러한 고층 건물, 그 다음에 장대 교량이 응답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자, 내풍 설계의 전체적인 개요는 내풍 설계는 정적인 설계와 동적인 설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구조물의 구조 형식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나 지침을 따라서 정적 설계만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풍동실험, 공탄성 해석, 탄성 해석에 공기자를 붙였습니다. 공탄성 해석을 활용하는 동적 설계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적 해석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구조물의 정적인 풍화중을 가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설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적 설계는 구조물의 기본 설계 단계, 즉 단면이라든가 형식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풍화중이란 것은 어떤 구조물이 건설될 지역에서 관측 자료 혹은 인근 지역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구조물의 중요도 특 1, 2, 3 내구 열한 100년, 50년, 40년을 고려하여 설계 풍속, 평균 풍속을 결정하고 이것을 풍속을 가지고 평균 풍압과 풍압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서 풍하중으로 환산하여 다른 하중하고 조합해가지고 정적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설계 풍속은 내풍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항목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설계 풍속에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요. 예, 설계 풍속 중에서 설계 풍속은 이게 평균 풍속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류 변동에 따른 동적 풍하중 효과를 가스트 영향계수, 건축에서는 가스트 영향계수, 토목에서는 거스트 계수, 주로 이제 돌풍,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적에서 충격계수 비슷한 겁니다. 충격계수를 여기서는 가스트 영향계수 혹은 거스트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등가 정적 풍화 중에서 가스트 영향계수를 사용해서 고려를 합니다. 이 책은 주로 이제 건축 구조물, 토목 구조물도 있고 건축 구조물도 있고 교량도 있고 건물도 있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하긴 하는데요. 설계 기준이 건축 구조 기준이 잘 돼 있어서 설계 기준은 건축 구조 기준을 위주로 뒤에 내풍 설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정적 설계에 비해서
동적 설계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각종 동적 거동, 동적 거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바람에 의한 발산 진동, 발산이란 것은 계속 이게 수렴하지 않고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발생한 진동이나 기타 공기역학적 진동이 설계 풍속 이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설계 풍속을 만약에 좀 전에 제주 고산에서 60m/s라 했는데 60m/s 미만이 왔는데 이런 발산 진동들 혹은 과도한 진동들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내풍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변경하고요. 이게 지진하고 좀 다릅니다. 제진 장치의 설치 등 내풍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구조물의 공기역학적인 거동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이죠. 예, 동적 거동은 말이 어렵네요. 바꿔야겠네. 구조물의 동적 거동은 구조물 자체의 진동수나 구조 감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진동수에선 M하고 K가 들어가 있고요. 감쇄에는 C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MCK 시스템의 특성 외에도 단면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수풍 면적, 바람을 받는 면적의 형상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 지진하고 바람의 큰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단면은 토목 및 건축, 건축 및 토목 상관없습니다. 뭉퉁한 형태이고 넓고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넓고 평평한 형태이고 위에 단면으로 봤을 때 바람이 왼쪽에서 오는 거죠. 형태이고 일반적으로 뭉퉁한 단면은 건물의 위에서 봤을 때 앞 모서리 부분에서 바람이 박리가 발생하죠. 여기는 압력을 많이 받고요. 여기 박리가 발생할 때 압력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한번 튀었다 다시 부딪혔다 나갑니다. 바람이. 그래서 여기에는 회오리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걸 박리점, separation point, 여기는 박리 버블, 버블 하고 박리 버블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박리 버블이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좌우 뭐 같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뭐 왼쪽 오른쪽 홀짝 이런 식으로 시간차가 생긴다면 얘가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류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와류, 이거 웨이크 뒤에 후류 이거요. 박리점, 바람이 불 때 여기가 박리점이고요. 박리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박리버블이 있고 박리점, 이것도 박리점이 되겠죠. 바람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풍동 실험과 수치 해석 CFD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가지고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전산 유체 역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컴퓨터의 발달로 뭐 계산 기술의 발달로 이게 워낙 비용과 풍동 실험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치 해석 분야, 전산 역학 분야에서 큰 진보를 이뤘고 유럽에서는 그 전산 유체 역학을 필요에 따라서 구조물의 거동 파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람의 거동도 복잡하고 이상화된 이론만으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실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풍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편에도 보면은 전산 유체 역학이란 단어가 수치 해석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증을 위해서는
풍동 실험을 해야 한다. 거기에 거기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동 실험과 전산 유체 역학을 비교했습니다. 전산 유체 역학, 전산 유체 동역학 동자를 빼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소요 시간은 풍동 실험이 오래 걸리고 뭐 필요에 따른 수개월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성능이 발전해가지고 그다음 계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전산 유체 역학은 단시간 며칠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 뭐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다음 비용도 실험은 한 번 하고 또 다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반복성을 봤을 때도 CFD가 저비용이 듭니다. 해상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위에 계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측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링 조절이 안 되니까요. 데이터 로고의 성능을 봐야 되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모든 위치, 그 다음에 센서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서도 계측이 가능하다.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풍동 실험이 보통 또는 높음이고, 뭐, 이것도 보통 또는 높음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또는 높음, 이거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또는 높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뭐 자동차라든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기술이 전산 유체 역학 기술이 우리보다 더 발달했으니까요. 우리 그런 소프트웨어를 늘 쓰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다음 보고서는 보통 요약된 내용 결과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어째서 안 되고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피컬하게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요. 뭐 응력 집중이라든가 뭐 유속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화려하게 이론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난류에 대해서는 일반 뭐 그렇지만 난류가 중요하죠, 그죠? 거기 바람의 방향을 예측 못하는 경우에는 고정밀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보통 혹은 요약된 정밀도. 여기에 아직까지 난류에 대해서는 전산 유체 역학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는 그걸 돌파하겠지만은 여전히 풍동 실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유체 역학을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지 모든 것들을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풍동 실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전산 유체 역학은 전체적으로 설계 기준을 전체적으로 부합시키고 있고 유럽 기준에서는 CFD를 일부 풍력 계산하는데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얘기가 있네요. 1879년에 스코틀랜드 테이교가 강풍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풍 설계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 당시 풍하중을 단위 면적당 풍압으로 변환했을 때 이후로 풍하중을 풍압으로 변환하여서 정적 하중의 형태로 어, 설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 당시에는 아마도 허용응력 설계법이니까 풍압으로 변환했고요. 어, 타코마 내로교도 풍속 53m에 안전하도록 정적 설계했는데요. 풍속 19m에 무너졌습니다. 발산 진동 주로 이게 발산 진동 부감쇄라고도 부르는데요. 감쇄가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감쇄면 발산하게 되는 거죠. 발산 진동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동적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동적 고동, 진동도 바람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특히 높은 구조물, 긴 구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니다.